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1화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해당 에피소드의 초반부에서 있었던 로스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핸드폰을 바로 버릴 정도로 전직 CIA 요원으로서의 치밀함을 보여줬지만 이후 그 정체가 스크럴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행동들까지 모두 가장 최근의 기억까지도 복사할 수 있는 스크럴의 능력 덕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프레스칸 요원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로스만큼은 믿으려고 했던 걸 보면 이 둘의 신뢰관계가 꽤 오래 구축되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어 오래된 기억이나 습관까지는 따라할 수 없는 스크럴의 한계, Scrolls can only sim recent memories of their host bodies. 가령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정보를 넘길 때 특수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던가 하는 등의 안전장치까지는 복사하지 못해 결국 그 정체가 발각된 걸 알 수 있었죠. So let me take this, and I'll give the information to Fury, okay? 물론 과거 캡틴 마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정신 추출 포드를 이용하면 대상의 모든 기억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복사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로스는 와칸다 포에버의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땐 와칸다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드를 이용한 완벽한 복사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I'll take his mind.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에선 스크롤 종족이 지구의 여러 국가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고 강대국도 예외는 아닐 것, 즉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 걸 볼 수 있었고, Americans against Russia. Your dreams are about to come true. 이 같은 내용은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도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 아직 1화밖에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 아이언맨 수트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던 토니에게서 그 이유는 둘째치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땐 수트를 탈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부 소속의 인물이 로디였고, 이 로디는 현재 미국 대통령 니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로디와 마찬가지로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을 탈취한 정부의 세력 중에는 과거와는 그 역할이 아주 많은 면에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는 DODC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 해당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듯 스크롤 종족은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대통령이 리슨인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땐 이 리슨 대통령과 로디, DODC의 핵심 관계자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스크롤 종족일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Gravik's trying to start a war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as Prescott's theory. 게다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듯 스크롤 반군에게 있어 유일한 연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닉 퓨리의 존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고, 반군이 원하는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기도 전에 섣불리 닉 퓨리를 공격할 경우 탈로스를 따르는 파벌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 변한 스크럴이 닉을 지구의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주로 일종의 유배를 보낸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작중에선 Gravik might need to pure abandonment that much. 라던가 I owe it to Talos. You sure you're not talking about someone else? Okay, let's just say I had a crisis of faith. So why'd you come back? It followed me up there. You know the rebel leader personally, don't you? I knew him. Is that why you came down from your space station? You feel responsible? 라는 등 그래빅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는 듯한 대사가 계속해서 언급됐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닉이 우주로 나가는 결심을 하게 된 과정에 이러한 그래빅과 연관된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시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탈로스가 닉과 함께 캡틴 마블의 부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이나 The blip. You were different. And then you disappeared. Carol Danvers disappeared. 더 마블스에서 닉과 함께 활동할 예정인 모니카 또한 닉과 마찬가지로 블립에서 돌아온 인물들 중 한 명이고, 해당 에피소드에선 닉이 블립 이후로 변했다는 게 계속해서 강조되었다는 점, You're not ready for this, Fury. There's a very real threat out there. You were never the same after the blip. 이처럼 블립에서 돌아온 모니카도 완다비전 당시 캡틴 마블에 대한 무언가 서운한 감정을 보인 적이 있다는 점, Well, I'd argue that Captain Marvel came close. Her powers came from an Infinity Stone too, right? 파프로몸 당시 닉으로 활동했던 탈로스도 캡틴 마블에게 안 좋은 감정을 보인 적이 있었고, Doctor Strange. Unavailable. Captain Marvel. Don't invoke her name. 실제로 더 마블스의 예고편에서도 닉이 캡틴 마블과 서먹한 관계인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미루어 봤을 땐 블립 이후 닉이 세이버로 가게 된 과정에 그래빅과 같은 스크롤 종족과의 문제는 물론 캡틴 마블과의 문제도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중에서도 언급됐지만 스크롤 종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은 닉 퓨리뿐만이 아니라 캡틴 마블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This didn't start yesterday. It started 30 years ago when the Skrulls found Earth.
Carol Danvers and Nick Fury promised to find them a new planet. 이 장면에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가 도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포스트잇 내용과 대사관 공격의 여파로 기밀 물품의 도난 사건이 밝혀졌다는 신문 기사도 확인할 수 있고, 앞선 예고편 분석 영상에선 디오드씨가 잘린 콜옵시디언의 팔을 빼돌린 것일 가능성, 나아가 그래빅의 능력도 이 콜옵시디언의 DNA를 활용한 것일 가능성을 예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닉퓨리가 우주에 나가 있는 사이 그래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작 코믹스에선 슈퍼히어로 슈퍼빌런의 능력까지도 복사할 수 있는 슈퍼스크럴을 양산하고 있던 것일 가능성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스크럴 반군이 지구를 정복하게 된다면 크리 종족의 새로운 침략도 방어해야만 할 것인데, 이처럼 스크럴 반군 입장에선 우주로 유배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는 닉퓨리가 스스로 지구 최강의 우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이를 손쉽게 빼앗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닉퓨리가 세이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리슨 대통령이 스크럴 중 한 명의 가능성은 더욱 높은 편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Fury is building out the most complex aerospace defense system in the history of mankind. Can't just leave. No, I agree. 닉퓨리나 마리아일 또한 이 같은 과정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 보면 리슨 등이 스크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을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Given the fact that I could reach neither Agent Hill nor Agent Fury, they were effectively AWOL. 그리고 이 장면에선 그래빅에 대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 예고편에서 절규하고 있던 이 스크럴이 그래빅인 걸 알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선 소녀가 초토화시키는 걸 좋아한다며 어나일레이트란 단어가 사용된 걸 볼 수 있었는데, Meaning she will annihilate any and everyone who's ever even heard the name Gravik. 이 시크릿 인베이전의 내용은 더 마블스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카말라의 뱅글이 네거티브 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크리 종족의 네가밴드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더 마블스의 예고편에선 크리 종족이 다른 한 짝의 뱅글을 착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점, 원작 코믹스에선 이 네거티브 존 하면 어나일러스를 빼놓을 수 없고, 어나일러스가 스크럴 그리고 크리와 싸운 적도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봤을 땐 향후 이런 어나일러스의 등장을 암시하는 떡밥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존재하는 5명의 폭탄 전문가 중 한 명이었던 포프리신이 애초에 스크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빅 측에서 굳이 이 같은 폭탄을 거래하기 위해 가이아를 보냈다는 점이나, 이후 가이아가 표시해놓은 폭탄 가방도 모두 함정이었다는 점을 보면 그래빅은 처음부터 탈로스의 딸이었던 가이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빅이 자신의 부관을 대하는 태도나 부관의 반응,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닉퓨리의 변화에 그래빅도 어떠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닉퓨리와의 사건을 계기로 그래빅 또한 주변의 그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으로 변하게 된 걸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스크럴이 그 폭탄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포프리신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이 정신 추출 포드에 이미 포프리신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영국 MI6의 요원인 소녀가 내 비싼 집을 박살낸 건 아직 용서 안 했다고 한 걸 미루어봤을 땐 Still haven't forgiven you for destroying my very expensive flat. You mean city? 런던에서의 전투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런던 전투는 파프로몸 당시에 발생했던 것이고, 당시에 닉은 탈로스였기 때문에 소녀는 탈로스가 닉퓨리 대신 활동이었던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정신개조에 가까운 과정을 거치며 전사를 만드는 과정과 주점을 방문한 장면은 모두 원작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닉은 올빼미의 눈에 감시 카메라 같은 걸 설치했는데, 닉은 오랜 시간 스크럴과 함께 우주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같은 감시 카메라가 스크럴의 기술력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예고편 분석 영상에서부터 과거 스크럴의 변신을 완벽하게 간파했던 구스로 인해 그 눈에 상처를 입은 닉퓨리가 구스와 같은 간파 능력을 얻게 된 것일 가능성을 예상했었고, 실제로 이 카메라 같은 게 설치된 올빼미의 눈도 닉퓨리가 상처 입은 눈과 동일한 왼쪽이었다는 점, 예고편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내가 특별했다고 하셨다는 등의 대사가 언급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땐 Mama always said I was special. 올빼미의 눈은 닉퓨리의 왼쪽 눈이 스크럴의 의태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n says it's nothing to worry about. He's washed up, walks with a limp, can barely see out the good eye. 물론 눈도 온전치 않다고 언급된 점이나 다리 또한 성치 않은 걸 보면 과거 어떠한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이러한 간파 능력을 잃게 되었지만 이번 작중에서 이 같은 능력을 되찾게 되는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닉퓨리가 그의 상징과도 같은 안대를 착용하지 않은 건 그가 과거와는 달리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잃은 상태인 걸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선 탈로스의 아내인 소렌이 지구의 토양에 심은 스크럴의 에어플랜트 산토밀리크를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외형 자체는 과거 가옥의 리펜에 등장했던 에고의 씨앗이나 와칸다 포에버에 등장했던 식물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산토밀리카의 산토는 스페인어로 신성하다는 의미인 점, 이 신성한 씨앗이 지구에 적응해서 변했다는 건
향후 이러한 사건 끝에 생존할 선한 측의 스크럴들만은 지구에 적응하여 화합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사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She brought the sage with her wherever she went. And it's changed since she planted it. It's adapted to the planet. 이 장면에선 그래빅이 키스하는 여자, 화려한 무늬의 공을 들고 있는 아이, 주점의 남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닉 퓨리의 뒤를 계속해서 밟고 있었던 덕분에 그가 탈로스와 닉 퓨리의 계획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Gravik knows you'll be there. How? I don't know. There's so many operatives in the field. 100 at least. 여담으로 그래빅이 수많은 대상들 중 키스하던 여성을 택한 건 과거 블랙위도우의 이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Kiss me. What?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make people very uncomfortable. Yes, they do. 아무튼 이번 작품에선 앞선 떡밥들은 물론 닉 퓨리가 납치되는 순간에도 스크롤 종족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빛이 반사되는 모습 등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와는 정반대로 스크롤에게 잠식당한 지구를 상징하는 듯 모든 건물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중에서도 백악관만은 유일하게 그 빛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선 이 백악관의 인물 중 누군가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에피소드의 초반부 등장했던 대사들은 원작 코믹스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슬로건을 잘 표현한 장면이었음을. What if the ones closest to us, the ones we've trusted our whole lives, were someone else entirely? 또 중년의 쇼핑 중독의 어벤져스를 구성했다는 닉 퓨리의 대사에선 그 한마디로 어벤져스의 지난 날이 모두 떠오르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What you get for yours? The Avengers. 네,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 전 공개된 시크릿 인베이전 1화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해당 에피소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로스가 스크롤이었다는 게 밝혀진 직후 볼 수 있었던 시크릿 인베이전의 인트로 장면으로, 이 같은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모든 게 인간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장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이 인트로는 지구인과 지구의 모든 문명이 외태 능력을 갖춘 외계의 스크롤들에게 잠식됐다는 걸 제한적인 색채를 이용한 수채화 기법으로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극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해당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감독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알리 셀림에 의해 이 같은 장면은 모두 AI가 제작한 것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알리 셀림 감독은 외태 능력을 이용해 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는 스크롤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미술, 음악, 논문 등 다양한 분야를 마치 인간이 한 결과물인 것처럼 잠식해가고 있는 AI의 특징이 일치한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AI를 이용한 인트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말 영리한 발상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를 제작의 주요 과정에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미국 작가 조합이 제작 과정에 AI 사용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비판적인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AI 인트로의 제작을 맡은 메소드 스튜디오는 해당 인트로는 AI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기술자들의 고도의 협업과 반복을 통해 제작됐다. 재능 있는 아트 디렉터,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개발자들이 기존의 기법을 활용해 해당 인트로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AI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했다고 해서 아티스트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티스트 팀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다. 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더빙 또한 AI가 맡았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정말 우리의 일상에 AI가 녹아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자연스럽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더빙하고 있는 AI가 스크롤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죠. 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2화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 장면 등장했던 닉 퓨리의 아내 프리실라가 스크럴이었다는 점으로, 이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선 이 프리실라의 헤어스타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누군가가 가이아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프리실라 또한 탈로스처럼 인간의 우호적인 성향의 스크럴인 걸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이전 에피소드에서 What if the ones closest to us, the ones we've trusted our whole lives, were someone else entirely?
이런 대사가 언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의외로 닉 퓨리가 프리실라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 또 반대로 이번 에피소드에선 퓨리가 탈로스를 만난 이후 인권과 스크럴이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탈로스도 아무나 믿진 않지만 퓨리만큼은 믿는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I met Talos. I believed that humans and Skrulls can help each other. This man, trust. You know I don't use that word lightly. 퓨리가 인간과 스크럴 두 종족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프리실라가 스크럴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는 만큼 다음 에피소드에선 퓨리가 아내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리실라가 스크럴 종족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때를 자세히 보면 에피소드의 초반 닉 퓨리에게 도움을 줬던 스크럴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진 것, 즉 프리실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같기도 하고 닉 퓨리에게 아내가 있다는 건 과거 윈터 솔저 당시 이 장면을 통해 예고된 적이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My wife kicked me out. Didn't know you were married.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에선 로디와 퓨리의 대화 중에서도 미국 내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Men who look like us don't get promoted because of who our daddies know. Every ounce of power we wrestle from the vice grip of the mediocre Alexander Pierces. 엘라베마 출신인 퓨리가 기차에선 늘 흑인 칸에 타야만 했다. 그래서 치킨 등을 챙겨야만 했다고 한 것도 We couldn't go in the dining car. So we brought fried chicken, white bread, deviled eggs, pound cake and a shoebox. 과거 1950년대 당시 미국 사회에선 공공장소나 버스,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백인과 흑인의 전용 칸이 따로 존재했고 실제로 당시 흑인들이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치킨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이 또한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Чернокожий американец. В поезде Москва-Варшава. Здесь больше шансов встретить инопланетянина. Where were you born? Huntsville, Alabama, but technically I don't remember that part. 내가 모르는 걸 말의 게임에선 탈로스가 스크럴 제국의 황제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볼 수도 있었는데 In Emperor George's colony. That's 본래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황제 이름은 도렉이고 작중에서 탈로스가 언급한 드로제는 원작에 비해 그 스펠링에 G가 한 개 추가되긴 했지만 원작에선 스크럴 제국의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사제로서 슈퍼 스크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오히려 해당 에피소드에서 슈퍼 스크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달튼 모브에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슈퍼 스크럴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달튼 같은 경우 DNA 선택지가 너무 적다고 한 점이나 이 가이아가 검색한 컴퓨터에는 그루트, 프로스트 비스트, 컬옵시디언, 익스트리미스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걸 보면 이후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선 이 같은 다양한 유전자를 기반으로 개량된 슈퍼 스크럴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알 수도 있었죠. And what happens if the Avengers return? You don't think I thought about that? 이와 관련해 앞선 예고편에선 DODC가 컬옵시디언의 잘린 팔을 확보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DODC 내부에도 스크럴이 잠식했던 것이고 그렇게 전투 여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다양한 DNA 정보를 확보해왔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 컬옵시디언의 팔은 인피니티 워 당시 이 장면을 통해 그루트도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워 당시의 전투로부터 익스트리미스는 아이언맨 3편 당시의 전투로부터 프로스트 비스트 같은 경우 토르 다크월드 당시 지구로 넘어왔던 개체로부터 DNA를 확보했을 것이고요. 또 이 같은 과정을 수학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비스트라고 칭했다는 점이나 Harvest wasn't there. It's back to scavenging. Our DNA selection remains extremely limited. 이전 에피소드에선 스크럴 종족의 식물이 지구에서 자랐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했던 걸 보면 이 같은 히어로 빌런의 DNA들과 스크럴의 식물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식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이름은 크리가인 걸 알 수 있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이 크리가가 슈퍼 스크럴 중 한 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 여성이 이후의 에피소드에 등장할 슈퍼 스크럴 중 한 명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선 소니아가 사용한 약물 반응의 특징이 익스트리미스의 부작용과 매우 흡사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작중에선 스크럴이었던 영국의 총리가 그랩에게 협력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Traitor. You were in on this with him the entire time. 소니아가 활동하고 있는 MI6도 영국의 기관인 만큼 스크럴이 익스트리미스의 표본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소니아가 이러한 익스트리미스와 흡사한 약물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영국이 이런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선 이터널스의 쿠키 영상에선 블랙나이트와 블레이드의 조합이 예고된 적이 있어 Sure you're ready for that, Mr. Whitney?
당시 원작 코믹스 영국의 정보기관 MI13의 데뷔를 예상한 적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이러한 빌드업이 향후 영국 버전의 슈퍼히어로 팀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면에선 그래빅의 은신처가 발각된 걸 볼 수 있었지만 브로거는 고문당하는 나중에도 은신처에 대해선 발설하지 않았고 I need to know where Graphic is and where he'll be. I don't know, I swear. Graphic keeps everything a secret. 이 장면에선 그래빅의 부관인 페이건이 그래빅에게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은신처에 대해 발설한 것도 페이건의 가능성, 그리고 향후 결정적인 순간에 이 페이건이 그래빅을 배신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에피소드에선 그래빅이 과거 크리 종족과의 전쟁에서 부모님을 희생당했다고 언급된 적이 있었고, His parents were killed in the last stand against the Kree. 파포로몬 당시엔 이미 지구에 크리 종족의 잠복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진 적이 있는 만큼 이 페이건이 크리 종족과 결탁하고 있을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래빅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셜리를 보고 당신 같은 사람 100명이면 우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한 걸 미뤄봤을 땐 자신은 셜리처럼 강직하고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관을 곁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요. 그리고 이 장면을 직역했을 땐 내 직함을 뺏는다고 해서 내가 내 DNA를 포기할 것 같냐며 스크롤 종족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었고, Seriously under the impression that just because you stripped me of my titles, I relinquished my DNA? 로디가 언급한 대사 또한 표면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스크롤 종족이 닉 퓨리에게 하는 말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중의적 의미에 대하였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Greatly admire, with whom we share an entire professional, personal, ancestral history with, and to tell him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he's fired.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로디가 스크롤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은 이후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에피소드에선 달튼 부부 중 여자의 이름은 로사 달튼인 것을, 남자 이름은 빅터 달튼인 것을 가이아가 로사 달튼에 대해 검색하는 장면에선 앞선 지구 616-199999 가설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에서 언급했듯 해당 세계관 또한 지구 616인 것을 암시하는 떡밥이 등장한 걸 볼 수 있었고, 앞선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닉 퓨리의 묘비에 적힌 내용 또한 이전 작품과는 완전히 달라진 건 물론 인간과 스크럴이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 주장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 뜻이 180도 바뀐 걸 볼 수 있어 해당 세계관 또한 멀티버스의 한 곳일 가능성을 My hope is that with your help, Skrulls and humans can coexist here on Earth. Humans can't coexist with each other, Talos! I met Talos. I believed that humans and Skrulls can help each other. 또 해당 장면에선 로디가 무려 15년 전부터 스크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 걸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과거 아이언맨 수트를 탈취했던 로디가 스크럴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도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점, 이렇게 되면 그간 우리가 봐왔던 로디가 스크럴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팬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훗날 멀티버스의 이야기였다고 밝히실 경우 그 반감을 잠재울 수도 있다는 점에선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녀가 언급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소설가 중 한 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마니 수트에 대한 대화가 등장하는 건 Nice suit, Armani. 와디포의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을 You have to be the strangest dressed sorcerer I've ever seen. Yeah, it's Armani. 이전 에피소드에선 탈로스가 의회에서도 추방당했다고 언급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언급됐던 의회가 I got kicked off the council, pushed into exile.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인간으로 의태한 스크롤 의회였던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시크릿 인베이전을 2화까지 시청한 현 시점의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로스는 스크롤로 밝혀져 약간의 반전은 있었지만 대략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는데, 이 마리아엘 같은 경우 죽은 뒤에도 스크롤로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 닉 퓨리만큼이나 오랜 세월 MCU에 등장했던 마리아엘이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힐의 죽음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녀의 죽음에 어떠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에피소드 1화에서 볼 수 있던 닉 퓨리가 알고 있던 정보는 모두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닉 퓨리의 주변에도 항상 마리아가 존재했었기 때문으로 그래빅이 퓨리의 동선을 비롯한 그의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마리아가 스크럴이었다면 의문점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스크롤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수 있었던 사건들에는 그래빅이 폭탄 테러가 발생할 곳에 닉 퓨리와 마리아가 함께 찾아올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여러 폭탄 전문가들 중 포프리신을 찾아갈 것임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마리아가 옆에 있었다는 점, 5 specialists in Moscow are capable of building such an explosive. My mind is on this one. Vasily Popryshin, former Chechen rebel, owns a high-end gallery in the city. 주점에 앉아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래빅이 어느 중년 남성으로 의태해 이들의 곁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함께 어느 은신처에 있던 닉 퓨리가 잠깐 산책을 나왔을 때도 키스하던 여성, 화려한 공을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의태한 그래빅이 닉 퓨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래빅의 부관인 페이고는 닉 퓨리가 절른 말이라고 했는데 He's washed up, walks with a limp, can barely see out the good eye. 사실 작중에 등장한 닉 퓨리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준 건 우주선에서 막 착륙한 직후였을 뿐이고 당시 닉 퓨리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 힐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닉 퓨리가 마리아 힐과 만난 이후로는 모든 동선은 물론 계획까지도 계속해서 추적당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로스로 의태한 스크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했던 것도 어쩌면 스크롤 동료였을지 모르는 마리아 힐이었고요. 그렇다면 마리아 힐로 변장한 스크롤이 죽음을 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앞선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해당 작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슬로건은 물론 What if the ones closest to us, the ones we've trusted our whole lives, were someone else entirely? Don't trust anyone.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불편해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전술이라던가 Kiss me. What?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make people very uncomfortable. Yes, they do. 닉 퓨리의 와이프에 대한 떡밥이 밝혀지는 등 다양한 면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My wife kicked me out. Didn't know you were married. 이 윈터 솔저에서는 한 발도 아닌 무려 3발의 관통상을 입은 닉 퓨리가 테트로도톡신비라는 약물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적도 Tetrodotoxin B slows the pulse to 1 beat a minute. Ballistics. 3 slugs. No rifling, completely untraceable. 이 약물을 사용한 건 캡틴 아메리카나 블랙 위도우, 팔콘까지 모두 모르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마리아 힐이었다는 점, 블랙 위도우 또한 스크롤의 의태 능력 못지않은 위장 기술을 보여준 적도 있다는 점,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에 대한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도 마리아 힐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이 같은 약물과 위장 기술을 이용해 마리아 힐로 의태한 스크롤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위장 기술은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스크롤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샤론이 사용하는 걸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로디 또한 스크롤일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마리아 힐과 닉 퓨리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폭탄 테러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미 정부를 위해 일해왔던 마리아의 시신은 미 정부에서 수습하는 게 원칙적인 것일 텐데도 로디가 자신의 정치 자본을 모두 사용해가면서까지 직접 데려왔다고 한 걸 보면 I just spent all the political capital I had in getting Maria Hill's body back from the Russians. 이러한 시신 처리 과정 또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 힐로 의태한 스크롤을 왜 굳이 작전에서 제외시켰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될 텐데 그래빅이 닉 퓨리를 직접 보고 난 후 그냥 힘 빠진 늙은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나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원하는 걸 주면 벌이 아니라고 한 걸 미루어 봤을 땐 Old. You know I could have killed him if I wanted to. You don't punish a man by giving him what he wants. 이러한 마리아 힐로 의태한 스크롤이 죽음을 맞이하는 연출을 통해 닉 퓨리로 하여금 죄책감이라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3화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에피소드에 대한 줄거리가 등장하는 장면에선 가이아가 그래빅에게 날 못 믿는다고 언급한 걸 볼 수 있었는데 You don't trust me.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선 이런 대사가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대사는 마치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이 배신인 것처럼 가이아가 그래빅을 배신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사로서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때문인지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선 그래빅이 가이아에 대한 의심을 확신한 걸 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래빅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가이아는 물론 그의 부관인 페이건까지도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번 작전에선 가이아와 페이건을 각각 다른 팀으로 분리시켜놨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그래빅이 애초에 두 그룹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흘렸거나 본진에 위치하고 있는 포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암호처럼 특정 그룹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것을 통해 그 배신자를 찾아냈을 가능성, 또 다른 한편으론 가이아가 탈로스와 전화한 직후 통신 감청 신호가 잡힌 걸 보면 그래빅이 해당 통화를 감청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선 그래빅이 스크럴 의원들에게 슈퍼 스크럴이란 단어까지 언급해가며 그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 앞서 예상했듯 이 같은 유전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원작 코믹스에 슈퍼 스크럴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선 과학자들이 새로운 DNA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걸려있다는 점이나 이 마인드 포드에는 달튼 박사 부부가 잡혀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그래빅이 슈퍼 스크럴의 탄생을 위해 애초에 새로운 DNA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달튼 박사 부부를 의도적으로 납치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화이트보드에는 이 DNA 이식 과정에 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한 메모도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래빅이 준비하고 있는 슈퍼 스크럴 군대가 어딘가에서 이미 융합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40일의 시간은 인간에게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요. 참고로 작중에서 3명의 스크롤 요원이 침투한 HMMB 클라이드 해군기지는 실제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지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해군본부이며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무장한 핵잠수함 형태의 영국 핵무기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이전 에피소드에서 닉 필의 아내로 등장했던 스크럴 프리실라의 경우 1998년 뉴욕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닉 필이와 그 관계가 시작된 걸 알 수 있었는데 프리실라가 드레이코프에 대해 언급한 건 불과 3년 전인 1995년 러시아의 임무로 위장과적으로 잠입했던 알렉세이, 멜리나, 나타샤, 옐레나가 쉴드에게 적발되어 쿠바로 도망쳐 쉴드가 드레이코프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었음을 This should put Dracov's men on their heels. 또 이후 탈로스와 닉 퓨리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프리실라가 탈로스와 함께 초창기부터 닉 퓨리의 첩보원 역을 수행했던 19명의 스크럴 중 한 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드레이코프의 본진 내부에서도 첩보원으로서 활동해왔다는 걸 유추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You didn't start ascending the ranks until me and 19 of my people signed on as your invisible spy network. 게다가 이 프리실라의 경우 닉 퓨리가 두 번째로 사라진 후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됐다고 한 점이나 누군가 정보를 주고받아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통화도 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과거와 마찬가지로 첩보 활동을 이어왔던 걸 알 수도 있었는데 해당 장면에선 그래빅과 연락했냐는 퓨리의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후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그녀가 그래빅하고 얘기해야겠다고 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땐 퓨리가 사라진 사이 프리실라 또한 그래빅 파벌과 연관된 첩보원으로서 활동해왔던 것을 유추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볼 수 있듯 닉 퓨리에게 동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탈로스조차 That'd be hard for you to be fighting with him when deep down in your bones you believe in what he's doing. That he is. You still don't know me better than I. I'm not with Gravik, cause I'm with you. 앞선 에피소드에선 닉 퓨리가 사라진 사이 그 약속을 어긴 걸 볼 수 있어. I sent out the call, and every scroll that isn't in Emperor George's colony, they answered. You lied to me. 퓨리가 스크럴과 인간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역할인 것을 암시하는 것인과 동시에 퓨리의 존재 의무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퓨리가 돌아온 이 시점에선 프리실라 또한 그래빅과의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해당 장면에서 프리실라와 대화하고 있는 남성의 목소리 자체가 로디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나 I need to speak to Gravik. Yeah, well, you're talking to me. 실제로 캐스트 목록엔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하지도 않은 로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전화의 내용 자체도 그래빅의 대리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땐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듯 로디가 스크롤 중 한 명의 가능성은 사마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면에선 그래빅이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타는 게 좋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볼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걸 보면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인 걸 알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커피 본연의 맛을 희석시킨다고도 볼 수 있는 설탕을 넣는 행동 자체가 지구인들 사이에 섞여 그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스크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I like a little bit of espresso with my sugar. 그리고 이 장면에선 그래빅의 손에서도 붉은 피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스크롤의 신체가 아예 잘려나가거나 Well, now that's confirmed. Let's party, shall we?
그 목숨을 잃기 전까진 피가 붉은색으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리아 힐의 죽음 또한 위장된 것일 가능성을 여전히 점쳐볼 수 있었고, 그 손이 회복되는 장면을 통해 그래빅은 이미 익스트리미스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 나아가 앞선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루트 등의 DNA를 모두 이식받았다는 것도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선 소녀가 스크럴이 영국에도 침투했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걸 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스크럴이 러시아에 이어 영국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이나 지난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미국 뉴스의 진행자 또한 스크럴 중 한 명이었고, 그래빅과의 만남 이후 그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점을 미루어 봤을 땐 They're all saying we had something to do with Moscow. Well, I call bull on that. There's no way that Moscow attack was committed by America. Does anyone out there seriously trust our leaders? I sure don't. Load your guns. Make sure you got enough food and water, because that, my friends, looks a hell of a lot like World War III. 향후 등장하게 될 영국 뉴스의 진행자 또는 기자까지 스크럴 중 한 명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페어뱅크스 준장이 설정해 놓았던 암호는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이는 그가 잡혀있던 마인드포드의 기록 중 대부분이 아들과의 추억이었던 것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Zachary. 닉 퓨리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건 과거 이 장면을 통해 떡밥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Everybody calls me Fury. Not Nicholas, not Joseph, not Nick. Just Fury. What does your mom call you? Fury? What do you call her? Fury. Nobody calls me Nick, Bob. 이와 관련해 바로 이전 에피소드의 로디 또한 닉이라고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로디가 스크럴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 퓨리는 이를 통해 로디가 스크럴인 것을 눈치챈 덕분에 이송에 불응했던 것임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고요. That's what this moment right here, right now is about, Nick. 게다가 과거 탈로스 또한 이러한 퓨리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과정에서 그 정체가 발각되기도 했는데, Excellent work, Nicholas. 이처럼 퓨리의 이름을 잘못 부른 건 인피니티 워 당시의 마리아 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나, 개인적으로는 이 마리아 힐도 스크럴일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는 점, 또 이 같은 블립을 기점으로 퓨리가 변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땐 You were different. And then you disappeared. 이미 퓨린 이 순간부터 마리아까지 모두 스크럴에게 잠식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립 이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구의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우주의 세이버라는 본진을 구축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 이 장면에선 미국 뉴스의 진행자, 영국 총리, 로사 달튼 박사, 페어뱅크스 준장 등이 포드에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개인적으로는 스크럴 식물 또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프리실라의 집 내부까지 어떠한 식물들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어 이 같은 식물이 복선이 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도, 이 장면에선 프리실라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 평소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성격의 그래빅이 자신의 첩보원 중 하나이자 닉 퓨리의 아내이기도 한 프리실라에게도 미행을 붙였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장면의 가이아는 트럭 뒤에서 실제로 전화통화 중이던 남성으로 변해 탈로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상당히 영리한 방법을 사용한 덕분에 같은 순간 그래빅의 의심도 피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예고편에선 이후 가이아와 프리실라가 함께 활동할 것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 속 가이아도 그래빅과 만날 것을 예상하고 다시 한번 영리한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장면에 소냐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전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MI6의 요원 중 하나였던 만큼 영국의 MI6 내부에도 스크럴이 침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3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닉 퓨리의 이름으로 스크럴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 같은 구분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스크럴이 주된 역할로 등장했던 캡틴 마블에 등장한 적이 있었고, Everybody calls me Fury. Not Nicholas, not Joseph, not Nick. Just Fury. What does your mom call you? Fury? What do you call her? Fury. 실제로 작중의 닉 퓨리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탈로스의 정체를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Excellent work, Nicholas. 이 시크릿 인베이전 3화에선 이름을 통한 구분 방법이 오랜만에 재등장해 당시의 대사가 모두 떡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이전 에피소드에서 닉이라고 불렀던 로디 또한 스크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죠. Nobody calls me Nick, Bob. That's what this moment right here, right now is about, Nick.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32편의 MCU 영화를 모두 살펴본 결과 어벤져스 1편과 2편의 토니, 윈터솔저의 스티브, 알렉산더, 나타샤, 인피니티어의 마리아까지도 닉 퓨리를 닉이라고 부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We gathered everything related to the Tesseract. This does not mean I'm that we're sorry, making... Nick. What were you lying? I was wrong, Director. The world hasn't changed a bit. I saw it. I didn't tell the team.
How could I? So I'm all dead, Nick. Felt it. The whole world, too. Because of me. Don't do this to me, Nick. Stand back. 3, 2, 1, clear. I want you to call for a vote. Project Insight has to be delayed. Nick, it's not a favor, that's the subcommittee. Which you didn't feel obliged to share. I'm not obliged to do anything. Those hostages could have died, Nick. I sent the greatest soldier in history to make sure that didn't happen. Call control. Code red. 참고로 파프로몸 당시에 마리아도 닉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이는 이후 탈로스의 아닌 소렌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배제하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Nick, this was a tragedy, but it's not why we're here. What are we, fighting the weather now? Locals say the cyclone had a face. 아무튼 시크릿 인베이전 3화 캡틴 마블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봤을 땐 이처럼 어벤져스 1편과 2편의 토니, 그리고 윈터 솔저 당시의 스티브, 알렉산더, 나타샤, 인피니티 워 당시의 마리아조차 모두 스크럴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도 앞서 나열한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토니, 스티브, 나타샤 등의 모습은 정말 스크럴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야기의 흐름에도 완벽하게 녹아든 걸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토니 같은 경우 어벤져스 2편에서 완다가 보여준 환상에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스크럴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로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스크럴에 대해 파악한 것도 무려 15년 전이었으며 닉퓨리가 이들과 처음으로 접촉한 것도 1995년이었다는 점, 즉 모두 MCU 세계관에서 닉퓨리가 처음으로 닉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어벤져스 1편의 시점보다 이전이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About 15 years ago, I was part of an eyes-only top-secret presentation. It's about a shape-shifting alien species. 심지어 원작 코믹스의 시크릿 인베이전에선 실제 히어로들과 너무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스크럴들로 인해 토니도 자신이 스크럴일 수 있다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적도 있기 때문에 MCU에선 실제로 해당 작품의 토니, 스티브, 나타샤 등이 잠깐이나마 스크럴이었다는 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줬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니, 나타샤, 알렉산더, 마리아 같은 경우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외형만 따라한다면 충분히 본인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슈퍼솔저의 스티브의 경우 그 능력까지 따라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인데, 이번 드라마에선 스크럴이 활용하고 있는 DNA 샘플 중 다크월드에 등장했던 프로스트 비스트와 아이언맨 3편에 등장했던 익스트리미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점이나, 이 둘 같은 경우 모두 윈터 솔저보다 먼저 개봉했고 작중의 시점도 얼추 비슷한 점을 미루어봤을 땐 이미 이때부터 슈퍼 스크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초인적인 육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벤져스 중 헐크나 토르 등에 비해 그 DNA 샘플을 가장 확보하기 좋았던 것이 스티브였을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선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슈퍼 솔저 열청이 복제된 것도 또 이 같은 슈퍼 솔저 열청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헐크의 아류작도 탄생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닉퓨리의 이름에 대한 설정은 2019년 개봉한 캡틴 마블에서야 등장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작품들은 2018년에 개봉한 인피니티 워를 제외한다면 최소 5년 전에 개봉한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설정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사나 소품 하나하나에도 떡밥을 심어놓는 마블의 기획력을 믿는 편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마블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영상에서 추측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먼 훗날 이러한 닉이라고 불린 부분에 대한 떡밥이 풀릴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멀티버스 사가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인 만큼 자칫 설정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 훗날 멀티버스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간 페이지4 이후의 영화나 드라마 모두 그 결말이 이후의 작품과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느낌으로 끝난 탓에 대부분 속 시원한 결말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으로 완다비전부터 시작해 슈얼크, 러브 앤 썬더까지도 계속해서 그 떡밥이 등장한 메피스토 같은 경우도 아이언하트에나 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나, 마찬가지로 완다비전 당시부터 입 아프게 얘기했던 운다고 호소한 크통 같은 경우도 닥스 2편에서야 등장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땐 Eons ago, the first demon, Tirthon, carved his dark magic into this tomb on Wundagore. Wundagore. No one has survived the journey. 페이지4 이후의 떡밥이 모두 밝혀지기엔 생각보다 오랜 시간, 특히 멀티버스에 대한 떡밥이 완전히 공개되기까진 앞으로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엔드게임의 영광으로 기억하고 있는 인피니티 사가도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모여 어떤 작용을 하고 이 같은 사태가 해결되기까지 아이언맨 2편의 이떡밥을 계기로 약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기도 하고 이 인피니티 스톤으로 인한 블립의 여파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시점의 작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To the blip. You were different. And then you disappeared. Carol Danvers disappeared. 정말 마지막 여답으로 지난 영상 댓글 중 바보로 변한 스크럴이 왜 인간인 아들로 인해 꼼짝도 하지 못했냐는 질문이 많아 간단하게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스크럴이 마인드 포드를 이용해 인간의 기억까지 복사할 경우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대상의 감정까지도 동조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론 밥의 집 내부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까지 모두 스크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나 탈로스와 가이아도 인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체는 스크럴 부녀지간인 점 등을 미뤄봤을 땐 애초에 이 아들도 스크럴이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4화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 탈로스에게 그 암호를 전달하기 위해 마인드 포드에 접근했던 가이아가 앞서 실제로 전화통화 중이던 남성으로 의태하는 영리한 방법으로 그래빅의 의심을 잠재웠던 것처럼 이 마인드 포드를 벗어나기 전 그래빅의 의심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로사 달튼 박사의 기억을 스캔해 재생 능력을 갖춘 익스트리미스와 융합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그 대상이 마인드 포드에 갇혀있는 상태라면 굳이 대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그 기억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후 마인드 포드에 갇혀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로디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이중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이번 에피소드의 캐스팅 목록에도 마리아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재등장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2012년의 시점과 함께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영웅이 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한 건 해당 시점이 어벤져스 1편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이고, 프리실라가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 건 Why's that? Because if he's the man I think he has a powerful sense of righteousness. 영화 펄프픽션에서 사무엘 잭슨이 항상 읊는 성경 구절의 서두가 윈터 솔저 당시 닉 퓨리의 묘비에 적혀있던 걸 연상케 하는 것임을, 이 장면에서 로디로 변한 스크럴 라하바가 대통령을 하찮게 생각한다던가 그래빅이 지시와는 정반대의 개인 명령을 하다라는 장면, 또 언행 자체도 상당히 건방진 태도인 걸 볼 수 있었는데, President Ritson doesn't find out that the sun's come up unless I brief him. I fired Fury. You know I could have killed him if I wanted to. You don't punish a man by giving him what he wants. If it was Gravik, then why does he need me? What Gravik needs, what Gravik doesn't need, that's none of your concern. I'm the one telling you to kill Fury. 사실 원작 코믹스의 라하바는 스크럴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스크럴 해적 출신이기도 하고, 앞선 에피소드에선 수백만의 스크럴 종족이 지구에 숨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수백만의 스크럴 모두가 탈로스나 그래빅, 두 파벌에 속해 있진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You're telling me there's a million Skrulls walking amongst us right now? 이 시크릿 인베이전 내부에는 이러한 라하바처럼 그래빅이나 탈로스 양쪽 모두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세력도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스크롤 로디의 노트북에서 전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로고를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제3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서 등장한 그래빅의 부관인 페이건 또한 배신자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롤 로디와 페이건이 같은 세력일 가능성,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스크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는 파워브로커 샤론의 세력일 가능성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봤을 땐 이후 더 마블스물에 밴 이 같은 세력의 정체가 크리와 결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I thought Kree having sleeper cells was top secret information.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역시 분립 이후 퓨리가 변했다는 내용이 어김없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 He's been broken ever since he came back from the blip. 이후 이 같은 부분이 작품의 복선이 될 것임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작품이 스크럴 종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시크릿 인베이전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멀티버스 사가의 한 작품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봤을 땐 퓨리의 정체가 스크럴 중 한 명이거나 분립되는 과정에서 멀티버스의 퓨리가 넘어온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파프로몸 당시엔 스타크의 드론을 이용한 일루전 테크로 스크럴조차 속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러한 과학기술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면의 라하바는 퓨리가 걷는 법안을 보고 독을 탄 게 아닌가 의심하며 나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볼 수 있는데, Should I be worried about poison? Poison? No. What? Nanotrackers. Nanotech.
이 같은 법안에 액체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던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노테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론 해당 작품과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아머즈에선 로디가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을 빼돌린 빌런과 맞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나,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 중 하나가 나노테크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땐 해당 내용이 아머즈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ould I be worried about poison? 그리고 이 장면에선 그래빅도 가이아가 죽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She's the mole. I've already taken care of her. 프리실라에게는 그 나름의 임무도 보였던 걸 알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미뤄봤을 땐 닉 퓨리도 몰랐던 슈퍼 스크럴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던 게 이 가이아이기도 하고, 결국 가이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그래빅에게 죽임을 당한 걸 알 수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분노가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 How? Why didn't you ask? The people that you work for. 프리실라의 경우 닉 퓨리가 맺어진 사랑의 힘으로 이 같은 제안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가이아와 프리실라가 이러한 슈퍼 스크롤 계획을 비롯한 그래빅의 비밀 계획을 저지하는데 큰 역을 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 닉 퓨리 같은 경우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가장 큰 지원군이 되줬던 마리아와 탈로스 모두 이런 상황인 만큼 이후 에피소드에선 MI6의 소냐가 큰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프리실라의 사진과 함께 슈퍼휴먼의 유전자를 해독한다는 타이틀이 적혀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스크럴 바라는 이 프리실라가 박사였다고 한 만큼 그녀가 본래 슈퍼휴먼의 유전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을 가능성, 나아가 프리실라의 삶을 모두 이어받은 바라 또한 이 같은 슈퍼휴먼 유전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달튼 박사 부부에게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프리실라가 슈퍼 스크럴의 약점 혹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슈퍼 스크럴 머신의 정확한 사용법과 위치까지 알고 있는 가이아와 이 같은 슈퍼 스크럴에 대한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프리실라의 활약이 클 것을 더욱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 에피소드의 초반까지만 해도 프리실라가 그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챙겼던 권총이 스크럴이 아닌 닉 퓨리에게 쓰인 걸 볼 수 있었다는 점도 나름의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시집의 작가 레이먼드 카바나, 퓨리가 무척 아낀다는 식으로 소개된 법원인 페피반 잉클, 라바가 그 예로 언급한 레닌, 언더테이커 등은 모두 실존하거나 실존했던 인물과 술이었고, Yeah, it was like Undertaker level. Really impressive. 이 중 페피반 잉클 같은 경우 셜크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것이기도,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서 부르고 있던 찬송가 딥리버 또한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넘어와 노예가 된 흑인들로부터 탄생한 것이었음을,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스테이지 코치라고 부른 것도 실제 미국 대통령이 공식으로 탑승하는 캐딜락 의전 차량의 코드명이 스테이지 코치라고 불리기 때문이었습니다. Important negotiations since the Cuban Missile Crisis. Yeah, I slept like a baby. Point taken, sir. There's a full briefing book for you inside Stagecoach. 네, 오늘 영상에서는 시크릿 인베이전 4화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가이아의 경우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게 된 걸 볼 수 있었고, Why didn't you ask? The people that you work for. 닉 퓨리는 리슨 대통령의 아니가 우선인 상황이었던 만큼 끝까지 탈로스는 신경 쓸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후 에피소드 5화에서는 이처럼 전장에 버려진 아버지의 시신을 가이아가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빅과 퓨리 모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된 가이아가 퓨리를 찾아가게 될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게다가 앞선 영상에서는 슈퍼휴먼의 DNA에 대해 분석해왔던 프리실라 박사의 삶을 이어받은 스크롤 바라가 슈퍼 스크롤의 탄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한 적이 있는데, 가이아 같은 경우 달튼 박사의 기억을 스캔한 적이 있어 이 같은 프리실라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 또 로디로 변한 스크롤 라바도 이러한 프리실라의 거처를 알고 있는 걸 보면 가이아도 이러한 거처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ne of the two occupants of that lovely country manor of yours is catching a bullet today.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닉 퓨리와 프리실라 모두에게 항심을 품게 된 가이아가 이러한 거처를 습득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프리실라 또한 그래빅의 계획을 막으려는 쪽으로 그 마음을 굳힌 상황이고, 닉 퓨리 또한 당시 윌슨의 아니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이아도 결국 이 둘과의 대화를 통해 그래빅의 처단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닉 퓨리의 입장에서는 윌슨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직접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 같은 스크럴의 침공에 대해 알리려고 할 것이겠지만,
스크롤 중 한 명이자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로디가 이 같은 닉 퓨리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리슨 대통령 같은 경우 앞선 에피소드에서는 스크롤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예상한 적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스크롤 중 한 명인 로디가 그를 매우 하찮게 여기는 듯한 언행을 보인 점이나 President Ritson doesn't find out that the sun's come up unless I brief him. I fired Fury. 애초에 대통령이 스크롤이었다면 핵발사 코드까지 알고 있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리슨 대통령은 스크롤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같은데 원작 코믹스의 시크릿 인베이전에서는 스크롤 종족의 침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빌런 중 한 명이었던 로먼 오스본이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여론을 형성해 기존의 실드의 국장이었던 토니를 몰아낸 후 새로운 조직인 해머를 설립했던 적이 있다는 점. 들려오고 있는 소문 중에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썬더볼트 루스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MCU에서는 이처럼 스크롤 침공 과정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슨 대통령이 원작 코믹스에서 실드의 국장 자리에서 쫓겨난 토니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썬더볼트 루스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원작 코믹스의 로먼 오스본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디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시크릿 인베이전의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부터 스크롤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한 적이 있는데 로디가 언제부터 스크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을 처음으로 빼돌린 것도 로디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스크롤 반군의 입장에서 로디만큼 탐나는 사람도 없었겠죠. 게다가 로디는 미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빼돌리기에도 수월했을 것이고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 역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신인 스타크의 기술력, 미국 정부의 막대한 정보력,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역할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이용 가능한 인물인 걸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즈 마블이나 노웨이 홈 당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DODC의 역할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전투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슈퍼휴먼의 유전자나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통해 이 DODC 내부에도 스크롤이 침투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로디는 앞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러한 DODC 내부에 침투해 있는 스크롤 요원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달할 수도 있을 것인 만큼 DODC가 변질된 것도 스크롤 로디와 내부에 침투해 있는 스크롤 공작원들 때문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nhanced rounds? Non-lethal. I want this kid taken alive. We can figure out what the hell he is. 여담으로 미국 정부에서 스크롤의 존재에 대해 파악한 것이 무려 15년 전부터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스크롤이 미국 정부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도 최소 15년은 됐을 수 있다는 건데 About 15 years ago, I was part of an eyes-only top-secret presentation. It's about a shape-shifting alien species. 해당 시점이 로디가 아이언맨 수트를 탈취한 아이언맨 2편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이 무렵부터 로디가 스크롤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후 11호 당시 로디가 큰 부상을 입었을 때를 노려 마인드포드로 빼돌리고 스크롤이 로디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을 가능성 인피니티 워의 스냅으로 절반의 어벤져스가 사라졌을 때를 노려 로디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페어뱅크스의 자택에 침입할 때처럼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않는다면 의태할 대상을 빼돌리지 않더라도 잠깐씩 그 행세를 하는 건 가능한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Sir, sorry, didn't know you stepped out. Needed a break from the old ball and chain. I can't empathize, sir. Don't let her hear you say that. 스크롤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로디의 행세를 해왔던 것이고 이후 최근에서야 로디를 아예 납치해 빼돌린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탈로스와 가이아가 앉아있던 의자에 카터라는 이름과 함께 1933년부터 2000년까지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MCU의 카터 중 가장 유명한 건 패기 카터이지만 패기 같은 경우 1921년에 태어나 2016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 알 수 있고 샤론 카터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엔드게임을 전후로 본래의 지구 199999에서 지구 6169로 바뀐 것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나 해당 작품에서도 지구 616에 대한 떡밥이 등장했었다는 점, 닉 퓨리의 묘기명 또한 윈터 솔저 당시의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땐 이러한 부분도 먼 훗날 밝혀질 멀티버스의 떡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는 프리실라의 집 내부의 여러 가면이 스크롤 스파이이자
스크롤 종족의 서포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프리실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스크롤, 바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누군가로 의태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 종족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Don't you want to live in your own skin? Of course I do. But we have to deal with reality. 생각보다 예쁘다는 의견이 많았던 로디로 의태한 스크롤 라가는 과거 이터널스에서 킹고의 발리우드 댄서로 등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선 앞선 MCU 작품에 등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크릿 인베이전, 그리고 그 이후로 공개될 수 있는 스크롤과 관련된 또 다른 작품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 2편 당시에 토니가 국가에게도 기속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아이언맨 수트를 로디에게 넘겨줬다는 점에서 Priority was actually the well-being. My priority is to get the Iron Man weapon turned over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ll, you can forget it. I am Iron Man. Listen, my car got taken out in the explosion, so I'm gonna have to hang on to your suit for a minute, okay? Not okay. Not okay with that. Wasn't a question. You let your friend fly away with your suit. Now, if I didn't know better. You don't know better. I didn't give it to him. He took it. Whoa, whoa, whoa. But no, he took it? 이 아이언맨 2편 당시에 로디가 스크롤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스크롤이 이때부터 로디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스크롤이 퓨리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 게 무려 1997년부터였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로디가 아주 오래전부터 스크롤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같은 가정을 했을 경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퓨리와 함께 활동했던 스크롤들 모두가 퓨리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스크롤이 굳이 로디로 변하거나 아이언맨 수트를 탈취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같은 이유는 이번 시크릿 인베이전과 과거 MCU 작품의 대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번 드라마의 대사에 집중해보면 15년 전쯤 의태 능력을 갖춘 외계 종족에 대한 최고 기밀사항 발표가 있었고, 놈들의 우주선 몇 대가 지구에 추락했다고 한 걸 볼 수 있어. 15 years ago, I was part of an eyes-only top-secret presentation. It's about a shape-shifting alien species that had sent a few of its light ships crashing down to Earth. 무려 1997년부터 퓨리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던 19명의 스크롤 스파이들과는 별개의 무리가 지구에 추락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2025년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해당 작품으로부터 15년 전의 시점은 공교롭게도 201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이언맨 2편이기 때문에, 만약 로디가 이때부터 스크롤이었다면 이처럼 지구에 추락한 다른 무리의 스크롤 중 누군가가 의태한 것일 가능성, 그리고 이처럼 퓨리의 스크롤 스파이들과는 별개의 노선으로 활동해오던 이 다른 무리의 스크롤들이 퓨리가 분립으로 사라진 사이 그래빅과 손을 잡았던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이처럼 15년 전에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이언맨 2편 당시 토니의 잦은 사고로 아이언맨은 필요하지만 토니는 필요 없다는 평가가 내려진 적도 있는 만큼 Iron Man, yes. I gotta think about it. Read on. Tony Stark not recommended? 앞서 언급한 다른 무리의 스크롤들과는 별개로 퓨리 또한 한때 아이언맨 수트를 탈취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 당시 토니가 로디와 헌정을 받는데 시상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퓨리가 벤스턴 상원의원을 섭외한 걸 볼 수 있어. Rhodey and I are being honored in Washington, and we need a presenter. See what I can do. It is my honor to be here today. 그가 퓨리의 통제하에 있었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이나, 당시 퓨리에게는 19명의 스크롤 스파이가 있었고, The ranks until me and 19 of my people signed on as your invisible spy network. 원래는 탈로스의 파벌이었던 여러 스크롤들도 세계 각국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이 벤스턴 상원의원 또한 퓨리의 명령을 받은 스크롤 스파이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어, 제멋대로인 토니에게서 그 수트를 탈취해 새로운 아이언맨을 만들려고 했던 퓨리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토니의 말재간으로 이 같은 계획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동시에 다른 무리의 스크롤들이 로디로 의태해 그 기회를 노린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이 벤스턴 같은 경우 하이드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프리실라 또한 드레이코프의 정보를 빼오는 스파이 역을 수행하기도 했던 걸 보면 This should put Dreykov's men on their heels. 쉴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드라 내부에도 스크롤 스파이를 심어놨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드라마에서도 하이드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도 했던 걸 보면 Hydra?
Yeah, if Hydra was a bunch of green guys who could shapeshift into your daddy. 이 같은 벤스턴 의원이 퓨리가 하이드라 내부에 심어놓았던 스크럴 스파이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내용을 미뤄봤을 땐 초창기에 퓨리가 어벤져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선 과거 퓨리와 함께 일했던 그래빅이 퓨리가 사라졌을 때 아주 힘들어했다고 언급된 걸 볼 수 있어. Gravik, mate, he took your abandonment that much harder. 과거 이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19명의 스크럴 스파이들 중 한 명이 그래빅이었을 가능성, 나아가 당시의 그래빅은 스크럴 나이로는 아직 청소년 혹은 그 이전의 시기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에 퓨리의 이 같은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빅이 자칫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됐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퓨리가 이 같은 상황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껴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서 내려오게 된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과거 캡틴 마블 당시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 종족도 스캔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플러큰 종족에 대해 Species lurking, threat high. 스크롤 종족은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 정체를 파악하는 걸 볼 수 있었고, That's not a cat. That's a flurkin. A flurkin. 반대로 이 플러큰 종족인 구스 또한 스크롤 종족의 의태 능력을 단번에 간파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개인적으로는 퓨리의 눈이 이 같은 구스에 의해 상처 입은 것이기도 하고, 제작진에 의하면 퓨리의 나약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곤 하지만 과거 윈터 솔저 당시엔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안대를 벗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 퓨리의 눈이 구스의 간파 능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캡틴 마블 당시 이 장면에 집중해보면 구스에게 긁힌 눈은 괜찮냐고 묻는 마리아에게 퓨리는 분명 괜찮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Getting better every second. 구스에게 눈을 긁혔을 때도 안구가 아니라 눈꺼풀을 긁힌 걸 볼 수 있어 이처럼 안대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 같은 모습을 본 스크롤 종족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는 점이나 It's just a scratch. 이처럼 무려 199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캡틴 마블 당시 다친 눈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번 드라마에서도 눈이 온전치 않다는 말이 굳이 언급되었다는 점. A man says it's nothing to worry about. He's washed up, walks with a limp, can barely see out the good eye. 컬슨 요원이 퓨리에게 크리의 공격으로부터 테사르크트를 지키던 중 눈을 잃게 되었다는 걸 들었다고 하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한 건, Kree burned your eye out because you refused to give them the Tesseract? I will neither confirm nor deny the facts of that story. 크리가 아닌 구스로 인해 상처 입은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론 아예 눈을 잃지 않았을 수 있다는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퓨리와 마찬가지로 한쪽 눈을 잃게 된 토르와는 달리 콜슨 요원이 갖다준 의안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모두 미뤄봤을 땐 애초에 퓨리가 해당 사고로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플러큰 종족의 능력으로 인해 눈과 관련된 어떠한 능력, 가령 의태한 스크롤을 간파할 수 있다는 등의 능력을 얻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는 영화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실제로 항상 그 엔딩이 영화에 등장할 본격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났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땐 스크럴의 이야기도 해당 드라마가 끝이 아닐 가능성, 페이건 또한 퓨리의 눈이 온전치 않다고 한 걸 보면 현재는 이 같은 눈과 관련된 능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혹은 해당 작품과 그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더 마블스나 아머워즈쯤에야 그 능력이 공개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5화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리슨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의식을 회복한 후 이번 사건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스크럴의 소행이었다는 로디의 보고를 받는 걸 볼 수 있었는데, Skrulls aided in that attack. Yeah, I saw. But the Skrulls are most definitely here. And they're working with the Russians.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의 초반 퓨리가 리슨 대통령에게 한 말도 있고, You need to make a space. This was not the Russians. It was not. Sir, I'll crack his chest. You take the laparotomy. You think you can tolerate it? Whatever you do not trust Colonel Rowe.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로디가 무척 무례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는 만큼 마지막 에피소드의 리슨 대통령이 로디의 보고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는 식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빅은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희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점. Well, then we all do what we've prepared for. Sacrifice. 뉴스크롤로스가 위치한 것도 폐원전인 점을 미뤄봤을 땐 이 같은 변수로 인해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래빅이 핵무기를 이용한 공멸의 길을 택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퓨리 또한 그래빅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퓨리가 큰 활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앞서 그래빅을 배신할 것으로 예상했던 부관 페이건이 그래빅에게 반기를 든 걸 볼 수 있었고, 그의 죽음 이후 일부 스크럴들도 반기를 든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들 중 페이건과 함께 작전에 나섰던 지르크스와 비토가 포함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었다는 점이나, 이전부터 페이건은 주변 스크럴들에게 은근히 그래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의 편을 만들고자 했던 걸 미뤄봤을 땐 Gravik has given me multiple locations for the harvest, all of them empty. Our fearless leader is 이러한 비토와 지루크스 등 반기를 든 스크럴들 중 대부분은 페이건이 이전부터 반란을 위해 포섭해왔다는 걸 유추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SIS의 국장이었던 데릭이 그 정체를 들킨 이유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정육점의 위치를 들킨 소냐가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데릭을 의심해왔기 때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흥미로웠던 건 이 데릭이 허벅지와 손등에 총을 맞았을 땐 치명상도 아니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그 피의 색은 여전히 붉은색인 걸 볼 수 있었다는 점으로 이전 에피소드의 소냐가 손가락을 잘랐을 땐 본래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간과 동시에 피의 색상 또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점. Let's party, shall we? 또 이 장면에선 총을 맞는 즉시 1초의 딜레이도 없이 그 피의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매번 그 치명상이나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연출이 다르다는 것, 즉 이러한 치명상을 입는 과정 등을 통해 스크럴인지를 판단하는 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참고로 이번 에피소드에도 마리아가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했다는 크레딧과 함께 캐스팅 목록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는 해당 장면의 영상 자료에 마리아가 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3화를 제외한다면 모든 에피소드의 캐스팅 목록에 마리아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점이나, 이번 에피소드에선 과거 블랙 위도우나 샤론 카터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베일로 퓨리가 변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또 몸 전체를 변장할 수 있는 신형도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는 점. Let me check I understand this. So, $1 bill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ll the widow's veil can cloak is your face. What about the rest of you? That's the newer version, not this one. 실제로 과거 스크럴들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력으로 변장한 걸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땐 I mean, that was all very, very convincing. You know, the performances, the illusion, that costume, the craftsmanship in that. I mean, this is just embarrassing for a shapeshifter. Fine. 마리아가 이러한 베일 등을 이용해 역으로 적진이 침투해 있는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 같은 추측이 맞을 경우 그녀의 어머니는 물론 미국 정부마저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건 퓨리가 미국 정부에 스크럴이 침투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I got a lead on a rebel Skrull that's high up in the U.S. government. And he's in London right now. And 또 가이아와 퓨리가 만난 곳은 과거 퓨리가 탈로스와 함께 연설했던 곳이었고, 이곳에서 가이아가 언급한 DNA들 중 플로라 콜로서스는 그루트의 종족명이었는데, What DNA did Gravik steal? Only a few samples. Calypsidian Flora Colossus. 앞서 언급했던 예고편에선 DODC가 컬옵시디언의 DNA를 확보한 걸 볼 수 있었다는 점이나, 이번 에피소드에선 과거 퓨리가 그래빅을 필두로 어벤져스의 DNA를 수집해왔다고 언급한 걸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DODC의 내부에 침투했던 스크롤들 중 하나가 그래빅이었을 가능성,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컬옵시디언의 DNA를 활용하는 그래빅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담으로 해당 장소는 런던 브릭스톤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물론 그 이유는 해당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역사적 배경 때문일 가능성도 높겠지만, Nazis practically destroyed this area. Afterward, Brixton became a haven for immigrants from the West Indies. 개인적으로는 캡틴 마블 당시 닉 퓨리의 활동지가 온통 비로 시작된 적도 있고, 본인도 비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We were everywhere. Belfast, Bucharest, Belgrade, Budapest. I like the bees. I can make them rhyme. 해당 장소가 브릭스톤에 위치한 것도 이러한 떡밥과 이어지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s that why you chose this place? 그리고 이 장면에선 로사 달튼 박사로 위태한 스크럴이 겁에 질린 걸 볼 수 있었고, 소냐 또한 슈퍼 스크럴 머신의 설계도까지 입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이 소냐가 해당 머신에 접근할 가능성, 마찬가지로 가이아 또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소냐와 가이아 모두 해당 머신에 접근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장면에서 요오드화 약물에 대해 언급한 건 해당 약물이 방사능 피폭량을 적게 하기 때문임을 Bring some iodide pills. The reactor room can be touch aggressive.
퓨리에게 비행기를 비롯한 가짜 여권까지 제공한 남성은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나타샤에게도 퀸젯을 제공하는 도움을 줬던 릭 메이슨이었는데, 그가 헬리 캐리어는 창고에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걸 보면 Feel a lot better if we were on the helicarrier. Yeah, that's been mothballed. A little bit like you should be. 향후 또 다른 대형 이벤트에서 이 같은 헬리 캐리어가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하비스트의 정체가 어벤져스의 DNA를 모은 것이고, 이들 중에는 캡틴 마블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걸 볼 수 있어. Nearly every Avenger spilled blood in the battle of Earth. Even Carol Danvers. 사실상 완다를 제외한다면 어벤져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캡틴 마블의 DNA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는데, 그래빅이 이처럼 삐뚤어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도 퓨리가 이 같은 DNA에 대한 수집 명령을 내렸고, 이를 퓨리와 수집자들만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닉 퓨리 본인도 이 같은 DNA를 이용한 제2의 어벤져스 이니셔티브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작품에선 이러한 어벤져스의 DNA를 이용한 스토리가 더욱 장대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하고, 묘비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에선 과거 윈터 솔저 당시의 묘비와 그 위치도 묘비명도 완벽하게 다른 것에 대한 떡밥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과거 스파이로 활동하며 곳곳을 누볐던 닉 퓨리의 특징을 잘 반영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Oh, I got these all over the place. You know, dead men need options. First job? Soldier, straight out of high school. Left the ranks of full bird colonel. Then? Spy. 늑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건 원작 코믹스의 닉 퓨리가 하울링 코맨더스의 지휘관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걸 알 수도 있었고요. 여담으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이 하비스트 같은 경우 수학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도 수학인 걸 알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1화부터 스크롤 종족의 식물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나 She brought the sage with her wherever she went, and it's changed since she planted it. It's adapted to the planet. 프리실라의 집 내부도 여러 식물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었다는 점, 또 결정적으로 이 하비스트가 담겨있는 용기 또한 묘하게 식물의 영양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마지막 에피소드 혹은 이후의 하비스트에 대해 다루게 될 또 다른 작품에서 하비스트가 스크롤 식물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시크릿 인베이전 5화에서 그 정체가 밝혀진 하비스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 하비스트 같은 경우 과거 닉 퓨리가 그래빅을 비롯한 여러 스크롤들의 의태 능력을 이용해 지구에서 발생한 여러 전투의 여파에서 피를 흘린 어벤져스의 DNA를 수집한 것임이 밝혀졌고, Nearly every Avenger spilled blood in the battle of Earth. Even Carol Danvers. 히어로나 빌런의 DNA를 주입해 슈퍼스크롤을 양산하려고 하는 그래빅은 이 같은 하비스트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닉 퓨리가 자신에게 하비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상황이죠. Bring some iodide pills. The reactor room can be touch aggressive.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닉 퓨리가 이 하비스트를 그래빅에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사건이 그려지게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하비스트의 최강의 어벤져스 멤버 중 한 명인 캡틴 마블의 DNA도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었다는 점, 시크릿 인베이전의 내용 자체도 그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더 마블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땐 하비스트의 역할이 단순히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듯합니다. 이 같은 하비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벤져스의 DNA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땐 다른 히어로나 빌런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과거 팔콘 앤 윈터 솔저 당시부터 발렌티나의 배후에 썬더볼트 로스가 있을 것임을 예상한 적이 있었고,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발렌티나가 현 CIA 국장인 것이 밝혀졌다는 점, 또 얼마 전 촬영을 마친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썬더볼트 로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CIA 국장인 발렌티나를 수접처럼 부리고 있던 것이 썬더볼트 로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실제로 이 발렌티나가 중심이 되는 썬더볼츠의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점이나, 원작 코믹스의 썬더볼트 로스는 레드 헐크로 등장하기도 하는 만큼 이 하비스트가 레드 헐크의 탄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썬더볼츠에 대해서는 원작 코믹스의 센트리가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다가, 원작 코믹스의 센트리 자체도 하비스트와 흡사한 혈청의 원액을 마셔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나, 센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태양이기도 한데, 마침 이번 시크릿 인베이전에서도 이러한 태양에 관련된 떡밥이 등장했고, He'd sit there by the window, reading a book, letting the sun kiss his skin.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한 식물의 성장에도 이 태양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땐 하비스트가 향후 센트리의 탄생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크릿 인베이전에서는 영국 SIS의 국장이 된 MI6의 요원 소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이 소냐 또한 하비스트예요. 슈퍼스크롤까지 직접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영국도 자체적인 히어로팀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실제로 이터널스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블레이드 블랙 나이트 등으로 이루어질 영국의 히어로팀 MI13의 데뷔도 암시된 적이 있는 데다가 엔드게임 당시에도 캡틴 브리튼에 대한 떡밥이 공개된 적이 있다는 점을 모두 미루어 봤을 땐 하비스트가 영국의 히어로팀을 창설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과거 퓨리가 스크롤인 그래빅 등을 시켜 어벤져스의 DNA를 수집해왔다는 것 자체가 어벤져스 몰래 어떠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시크릿 인베이전 내내 어벤져스를 부르지 않은 것임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이 하비스트의 역할이 닉 퓨리의 계획과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말이죠. 네, 오늘 영상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마지막 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해당 에피소드에선 퓨리로 의태한 가이아가 그래빅을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퓨리가 지구로 돌아온 이유 등 퓨리와 그래빅의 관계까지도 제법 잘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You were the youngest Skrull on my team. I felt responsible for you. The last thing I felt before I flaked off. What's that? Relief. Because it's easier to save the lives of 8 billion people than it is to change their hearts and minds.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퓨리와 가이아가 어느 정도 그 입을 맞춰놓은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퓨리가 통화한 것도 가이아였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었죠. It's time. Let's finish this. 이 장면에선 하비스트가 고스트, 케바, 콜버스 글레이브, 타노스, 아웃라이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캡틴 마블, 어보미네이션, 멘티스, 콜 옵시디언, 드렉스, 코르그, 에보니모, 프로스트 비스트, 헐크, 치타우리, 발키리, 토르, 가모라, 플로라 콜로서스, 윈터 솔저의 DNA를 포함하고 있는 건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항목들도 나열돼 있는 걸 볼 수 있어. 아이언맨처럼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닥스, 완다처럼 후천적인 과정을 통해 마법을 습득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히어로와 빌런의 DNA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선 그 기회 형태를 통해 어보미네이션과 그루트의 팔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그 팔의 두께를 미뤄봤을 땐 슈퍼솔저의 DNA를 활용한 그래빅에게 가이아는 헐크의 DNA로 맞선 것을, 이 장면에선 익스트리미스와 드렉스의 DNA, 고스트의 페이징 능력도 사용하는 것을, 코르가 플로라 콜로서스가 그 종족명인 그루트의 팔, I'm down here. Where are you? I'm gonna get you out. Okay. Here I am. Okay. 얼음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스트 자이언트의 능력도 활용하는 것을, 멘티스의 정신계 능력은 물론 헐크의 다리, 에보니모의 염동력을 사용할 땐 손가락의 반지까지도 완벽하게 복제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결국 마지막은 캡틴 마블의 에너지로 복부를 관통당해 치명상까진 재생할 수 없는 익스트리미스의 한계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 볼 수도 있었고요. 또 이 장면에선 포드의 달튼 박사, 폭탄 전문가 포프리신, 그래빅의 측근 중 한 명이었던 크리가, 영국 총리 페이건은 물론 페이건과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중년 남성인 지르크스, I sent 3 operatives to infiltrate the Royal Navy. Time to change. 로스 요원과 로디까지 잡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로디를 본 로스의 반응이나 가이아도 로디가 오랫동안 인질로 잡혀있었다고 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땐 로스보다 로디가 훨씬 이전에 잡혔던 것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You've been held hostage for a long time. Colonel Rhodes? How long have you been in here? 실제로 로스의 복장 같은 경우 와칸다 포에버 속 이 장면의 복장과 흡사한 걸 볼 수 있어 당시 와칸다 내부에 잠입하기 위해 스크럴 스파이 중 한 명이 이 시점을 계기로 로스로 활동해왔던 것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만, A colonizer in chains. Now I have seen everything. 로디의 경우 다리가 편치 않은 모습이나 그 복장 자체도 수술복에 가까운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11호 당시 이 시점에 납치됐던 것일 가능성, 즉 로디가 로스보다 훨씬 이전에 잡혔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만약 이 같은 추측이 맞다면 로디로 활동이었던 라바는 물론 로스로 활동이었던 스크롤도 와칸다의 정보를 빼돌렸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여러 핵심 기술과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 그리고 와칸다의 기술력까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아마 이처럼 단순히 스타크 산업의 기술력이 유출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기술력이 유출된 내용이 아머워즈의 주된 스토리가 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면에서는 라바가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대통령이 움직이게 된 걸 볼 수 있었고 The American people need to hear from you, sir. They need your leadership. They need to understand who's responsible for this. That is why tonight I'm presenting to Congress for immediate emergency authorization a bill that designates all off-world-born species enemy combatants.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능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같은 대통령의 무능함이 이후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썬더볼트 로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고 말 그대로 사기적인 능력을 얻게 된 가이아는 소니아와 한편 즉 영국의 편에 서게 된 걸 볼 수 있었던 만큼 앞서 예상한 대로 원작 코믹스의 영국 히어로팀 MI13의 데뷔를 암시하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닉퓨리 같은 경우 크리 종족에서 스크롤 종족에게 평화회담을 제안했다며 바라가 외교관 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한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더 마블스에선 크리 종족이 세이버를 습격한 걸 볼 수 있었고 가오갤 1편 당시 크리 제국과 평화협정을 진행했던 노바 제국도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다는 점 Signed your peace treaty, Nova Prime. What more do you want? At least a statement from the Kree Empire saying that they condemn his actions. He is slaughtering children. 파프로몬 당시의 크리 잠복 조직에 대한 떡밥도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땐 이 평화회담도 함정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수백만의 스크롤들 중 그래빅과 같은 생각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You're telling me there's a million Skrulls walking amongst us right now? 향후의 스크롤 종족에 대한 갈등이 썬더볼츠나 브레이브 뉴월드 같은 작품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소니아와 함께하기로 한 가이아가 찾아간 곳은 가이포드 작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뉴스크롤로스에 존재하던 곳과는 그 숫자부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포드가 가득한 걸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수백만 스크롤들 중 그래빅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스크롤이 존재할 가능성은 더욱 높은 편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슈퍼 스크롤 머신에 투입된 DNA가 일회성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그 머신이 파괴되는 모습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전 에피소드의 가이아 같은 경우도 DNA 샘플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걸 보면 향후 슈퍼 스크롤이 추가적으로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슈퍼 스크롤 자체가 밸런스를 완전히 붕괴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당 작품이 지구 616인 것에 대한 떡밥이 등장했다는 점 또 해당 작품과 그 시점이 이어질 더 마블스도 이지마블의 이 장면을 통해 지구 616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엔드게임을 전후로 우리가 보고 있는 MCU 작품에는 기존의 지구일 99999와 멀티버스의 지구 616 등 다양한 멀티버스가 혼재에 등장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는 점 이 과정 끝에 각 지구를 대표하는 여러 히어로나 빌런들이 하나의 지구에 모이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즉 얼마 전 개봉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마지막 장면 같은 전개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미뤄봤을 땐 이 지구 616을 대표하는 강력한 캐릭터들 중 하나가 이 슈퍼 스크롤 가이아일 가능성 나아가 해당 세계관이 기존의 지구일 99999와는 다른 멀티버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보미네이션의 DNA도 본래 지구 616이 원작 코믹스 메인 세계관의 넘버링인 것을 의미하는 듯 원작 코믹스의 외형에 더욱 가까워진 형태의 샹치 이후의 시점의 것을 반영했다는 점이나 콜슨 요원 이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마리아 힐도 나름 의미있는 죽음을 맞이했던 콜슨 요원과는 달리 꽤나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장면에 집중해보면 그래빅도 퓨리에게 다른 작전이 있겠지라며 투명 망토와 방패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What about that invisible cloak and shield? 이 투명 망토와 방패가 클로킹 기능을 갖춘 헬리키리와 쉴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시점에서 쉴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투명 망토 같은 경우는 멀티버스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와디프에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멀티버스에 대한 떡밥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포드가 자리하고 있던 뉴스크롤로스는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었던 만큼 이 포드에 몇 년 이상 갇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로디 등의 건강 상태 또한 궁금증이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It's once the shaking gets above the elbow, close to the heart. That's when you need to be concerned. Look concerned? Of course, without the pills. The symptoms are going to accelerate.
시크릿 인베이전에선 로디가 스크럴 라바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해당 작품의 마지막 화에서는 정신까지 추출할 수 있는 마인드 포드에 잡혀있던 로디가 아주 오랜 시간 인질로 잡혀있었다고 언급된 걸 볼 수 있었고, You've been held hostage for a long time. 그 복장 자체는 11호 당시 사고의 여파로 인해 수술복을 입었던 것과 매우 흡사한 걸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로디가 11호 무렵 이 마인드 포드에 갇히게 되었고, 그렇게 라바가 로디의 행세를 해왔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본래 퓨리가 분립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빅은 퓨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퓨리가 분립됐을 때도 특히나 힘들어했다고 했을 만큼 You know, I was young. I tried my best. I wanted to give everything to impress my hero. You know, the one who promised us a home. Gravik. Gravik, mate. He took your abandonment that much harder. 분립이 발생한 인피니티 워 이전의 시점인 11호 무렵부터 이 같은 계획을 꾸미고 있진 않았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앞선 분석 영상에서 라바가 그래빅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나, If it was Gravik, then why does he need me? What Gravik needs, what Gravik doesn't need, that's none of your concern. I'm the one telling you to kill Fury. You had another chance to kill Fury today, and you didn't take it. Because he has what we need. 그래빅의 공포 정치에 억눌린 페이건 등과는 달리 상호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통해 Prove to him there are Skrulls living here in Russia, and that they must all be eliminated. Gravik, have you lost your damn mind? 제3의 스크럴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예상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에피소드 중에는 탈로스의 실수 아닌 실수로 수백만 스크럴들이 추가적으로 지구에 유입됐다는 대사가 언급되었고, You're telling me there's a million Skrulls walking amongst us right now?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소니와 손을 잡은 가이아가 뉴 스크롤러스의 포드와는 그 숫자부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포드가 존재하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는 점, 분명 뉴 스크롤러스의 스크럴들은 그래빅의 손에 전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리슨 대통령은 남은 스크럴들 모두 씨를 말릴 것이다 라는 식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점을 모두 미루어 봤을 땐 We know who you are. We know how to find you. And we will kill every last one of you. 라바에게 로디로 의태할 것을 지시하고 또 그래빅과 협력하도록 지시한 제3의 스크럴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 또 이 같은 내용이 향후 크리와 스크럴 간의 평화협정은 물론 그간 로디가 어느 시점부터 사라졌던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단서로 등장하게 될 확률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시크릿 인베이전이 공개된 시점부터 마지막 화까지 분석한 내용들 중 맞은 건 무엇이고 틀린 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로스 요원으로 의태한 스크럴은 프레스칸 요원과 대화 중 그 정체를 들킨 걸 볼 수 있어 오래된 기억이나 습관까지는 따라할 수 없는 의태, 능력의 한계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Skrulls can only sim recent memories of their host bodies. 결국 로스 또한 포드에 잡혀 있었던 걸로 밝혀져 단순히 스크럴의 실수로 인해 그 정체가 발각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반면에 로디의 정체는 예상대로 스크럴이 맞았음을, 또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포드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You've been held hostage for a long time. 또 그래빅은 퓨리의 명령으로 어벤져스의 DNA를 수집하고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Me and the collectors, led by Gravik, yes, which is probably where he got the idea for the Super Skrull machine. 전투 현장을 수습하는 DODC의 요원 중 한 명으로 의태한 것이 그래빅이었을 가능성도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로디와 DODC의 관계자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스크럴일 가능성에 대해 예상했던 만큼 이 부분도 제대로 예상한 셈이 되었네요. 퓨리가 돌아오게 된 과정에는 캡틴 마블 그리고 그래빅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 나아가 스파이로 활동할 당시의 그래빅은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이 퓨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로 밝혀졌고, You were the youngest Skrull on my team. I felt responsible for you. 해당 작품의 내용은 더 마블스와 이어질 것인 만큼 캡틴 마블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빅이 슈퍼 스크럴에 대한 양앙을 품고 있다고 예상했던 것도 We're going to be uniquely programm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ll of us. Super Squads. 그래빅이 가이아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도 Take a look around, G. There's a reason Gaia isn't here with us. She's the mole. I've already taken care of her. 페이건이 배신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예상했던 것도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You had another chance to kill Fury today, and you didn't take it. Because he has what we need. 백악관만은 유일하게 그 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인물 중 누군가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예상한 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아가 실제로 전화통화 중이던 남성으로 의뢰해 그래빅의 의심을 피했던 것처럼 명리한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속였을 것이라는 예상 또한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슈퍼휴먼의 DNA에 대해 분석해왔던 프리실라 박사의 삶을 이어받은 바라가 슈퍼스크럴의 탄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했던 건 이후 퓨리와 함께 세이버로 향하는 바라가 나중에는 돌아올 것이다. 내일이 다 여기 있다라고 한 걸 미루어 봤을 땐 이후의 작품에서 그 떡밥이 회수될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고 I'll help you get started. But then I've got to get back. All my work is here, darling. And it's never been more important. 퓨리와 프리실라 모두에게 앙심을 품게 된 가이아가 그들의 거처를 습격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 건 되려 프리실라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부탁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예상을 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퓨리의 입장에서는 리슨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직접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 같은 스크럴의 침공에 대해 알리려고 할 것이겠지만 스크럴 중 한 명이자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로디가 이 같은 닉 퓨리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것을 예상한 것도 정확히 일치한 걸 볼 수 있었고 마지막 화에서는 리슨 대통령이 스크럴 침공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크럴 침공 과정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슨 대통령이 원작 코믹스에서 실드의 국장 자리에서 쫓겨난 토니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썬더볼트 로스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원작 코믹스의 노먼 오스본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담으로 작중에서는 닉 퓨리를 아무도 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대사가 등장해 개인적으로는 로디가 스크럴이었음을 추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Nobody calls me Nick, Bob. That's what this moment right here, right now is about, Nick. 결국 로디 또한 정신까지 추출할 수 있는 포드에 잡혀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되려 이처럼 로디의 정신까지 온전하게 카피한 라아바가 닉이라고 부른 점이 설정 오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11호 무렵부터 로디가 스크롤이었다면 퓨리와도 많은 유대 관계를 쌓지 못했을 시점인 만큼 퓨리와의 호칭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이름이 원작 코믹스에서는 슈퍼 스크럴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크리가인 정을 통해 해당 여성이 이후에 에피소드에 등장할 슈퍼 스크럴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예상했던 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마지막 에피소드에 리슨 대통령이 로디의 보고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는 식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했던 점도 틀렸다는 것을 반대로 그래빅이 핵무기를 이용한 국멸의 길을 택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했던 건 제대로 된 예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et me handle it. And if we don't get what we want? Well, then we all do what we've prepared for. Sacrifice. 소냐가 슈퍼스크럴 머신의 설계도를 입수한 만큼 마지막 화에서 해당 머신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역시 틀린 부분이었고 소냐가 원작 코믹스의 MI13처럼 영국 히어로팀을 조직할 것이라는 예상은 마지막 화에서 가이아를 모집한 걸 통해 그 예상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비스트가 여러 어벤져스를 비롯한 히어로와 빌런의 DNA를 모두 모아놓은 것일 수 있다는 점도 그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처럼 맞다 틀리다를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과는 달리 3화와 마지막 화를 제외한 모든 크레딧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마리아 힐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해당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탈로스와 가이아가 앉아있던 의자의 카터라는 이름과 함께 1933년부터 2000년까지라고 적혀있다는 점 등을 통해 그 의문점을 제기했던 멀티버스에 대한 복선들 무려 199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캡틴 마블 당시 다친 눈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번 드라마에서도 눈이 온전치 않다는 말이 굳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나 A man says it's nothing to worry about. He's washed up, walks with a limp, can barely see out the good eye. 그 상처를 안겨준 것 자체가 스크롤 종족의 의태 능력을 간파할 수 있는 플라큰 종족의 구스였다는 점에서 퓨리의 다친 눈이 간파 능력과 같은 어떠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예상했던 것. 해당 드라마의 1화부터 스크롤 식물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식물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
she brought the sage with her wherever she went. And it's changed since she planted it. It's adapted to the planet. 이처럼 DNA의 집합체도 수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비스트라고 불린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땐 이 하비스트가 스크롤 식물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바로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개인적으로는 시크릿 인베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제3의 스크롤 세력이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Whoa. You're telling me there's a million Skrulls walking amongst us right now? 이 같은 하비스트가 스크롤 식물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물론 닉 퓨리의 다친 눈, 마리아 킬의 복귀, 멀티버스에 대한 내용은 이후의 작품을 통해 그 떡밥이 회수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